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청취자분들이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AI, 챗 GPT 같은 도구들이죠. 이런 게 우리 학습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아주 흥미로운 연구 두 편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MIT에서 개인 글쓰기 중심으로 본 연구고요. 다른 하나는 세종대학교에서 팀으로 물리 문제를 푸는 걸 분석한 연구예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연구가 맥락은 좀 다른데 나란히 놓고 보면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중요한 단서들을 던져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두 연구를 좀 비교 분석하면서 그 핵심적인 시사점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AI를 쓰냐 마냐 이걸 넘어서요. 맞아요. 그 어떻게가 핵심이라는 거죠. 개인 학습, 또 협력 학습, 이 두 가지 다른 렌즈로 AI 통합의 좀 섬세한 지점들 한번 비교하면서 탐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MIT 연구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이게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LLM 쓴 그룹, 검색 엔진 쓴 그룹, 그리고 아예 도구 안 쓴 그룹. 네. 그래서 뇌 활동, 이의지 같은 걸로 인지 부하도 보고 글쓰기 결과는 또 NLP 분석으로 내용 독창성이나 이런 거 보고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일단 예상대로 LLM 그룹은 인지 부하가 줄어서 글쓰기가 훨씬 수월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건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 그룹이 쓴 에세이들이 내용 면에서 서로 엄청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비슷해진다.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자기가 쓴 에세이 내용을 나중에 정확히 기억해서 인용하는 능력 있잖아요. 이게 다른 두 그룹보다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 심지어 일부는 자기가 쓴 글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 내가 이걸 썼다는 책임감이나 애착 같은 거요. 음. 이것마저 좀 낮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저도 가끔 챗 GPT로 초안 잡면 편하긴 한데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썼더라 하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네네. 네, 그게 딱 MIT 연구 결과랑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네요. 편리함 뒤에 따르는 어떤 인지적인 대가랄까?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어쩌면 검색 엔진 그룹은 정보 찾고 종합하는 데 시간은 더 걸렸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음, 도구 없이 쓴 그룹은 당연히 결과물도 제일 다양했고 주인의식도 높았고요. 음, 그러니까 MIT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LLM에 너무 비판 없이 의존하면 오히려 깊이 있는 사고나 정보의 내재와 또 결과물의 독창성 같은 걸 해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경고를 보내는 셈이죠. 편리함이 오히려 생각할 기회를 뺏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팀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세종대학교 연구인데요. 여기는 팀으로 물리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AI 접근 방식을 다르게 설정한 게 핵심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AI를 그냥 완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팀, 또 팀당 공동 장비 하나로만 AI를 써야 하는 팀,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나 횟수 안에서만 AI를 써야 하는 팀, 이렇게 나눴죠. 네. 여기서 진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 해결 능력 향상폭을 봤더니 놀랍게도 AI 접근을 제한했던 그룹들 있잖아요. 공동 장비만 쓰거나 시간 횟수 제한 뒀던 그룹들. 네네. 이 그룹들이 AI를 자유롭게 마음껏 썼던 그룹보다 성과 향상폭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한데요? 자원을 더 자유롭게 쓰는 게 당연히 유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제한을 두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저도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그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상호작용의 질 같은 게 달랐나?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제한된 조건이 역설적으로 팀원들 간의 토론을 더 활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토론이요? 네. AI한테 바로 물어보기 전에 문제 자체에 대해서 서로 더 깊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AI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답 뭐야? 이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진짜 필요한 좀 복합적이고 맥락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반면에 AI를 자유롭게 쓴 팀은 어땠냐면 팀원 간 대화는 오히려 줄어들고 각자 그냥 AI랑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피상적인 정보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
약간 각자 AI 붙잡고 그냥 답만 찾는 식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스스로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메타인지적 대화. 이것도 제한된 그룹에서 훨씬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이야,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연구, MIT랑 세종대 연구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뭔가 공통된 메시지가 좀 선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하나는 개인의 어떤 깊이 있는 학습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팀의 시너지를 봤는데 결국 둘 다 AI랑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두 연구 다 무제한적이고 무비판적인 AI 접근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함정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MIT 연구는 개인 차원에서 AI가 그냥 생각을 대신해주는 도구가 돼버리면 기억력이나 독창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죠. 개인이 지식 생성자가 아니라 그냥 정보 조합자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자. 반면에 세종대 연구는 팀 차원에서 봤을 때 AI에 대한 쉬운 접근이 오히려 협력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팀이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AI와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결국 AI 도구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 도구를 어떤 틀, 어떤 구조 안에서 활용하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특히 세종대 연구에서 나온 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Less is more. 이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를 단순히 정답 찾는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고 인지적인 노력을 최소화하려고만 하면 개인적으로는 얕은 이해에 머무르고 팀으로서는 협력의 시너지를 잃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AI 접근에 의도적으로 어떤 구조나 제한을 좀 설계를 한다면 예를 들어 질문하기 전에 꼭 토론을 거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네네. 그렇게 하면 AI가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사고, 또 생산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두 연구가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분석을 통해 청취자분께서 얻어가실 핵심은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AI를 쓸까 말까 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학습 목표나 상황에 맞게 AI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AI의 엄청난 편리함, 이건 당연히 적극 활용해야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동료와 토론하고 협력하는 그 경험의 가치, 이걸 놓치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식적인 노력. 네. 개인 공부든 팀 프로젝트든 AI를 활용할 때 우리 스스로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가는 자세,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AI와의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관점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제안하고 싶습니다. 혼자 공부하거나 팀으로 일할 때 AI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연구들이 보여준 그런 잠재적인 단점들은 좀 피하기 위해서 청취자분만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을 한번 세워본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